가면 노틀담 성당이 나옵니다. 노틀담 성당 공사 중입니다.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상한 탑만 있어. 그 오른편에, 내가 보는 오른편에 우체국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 우체국에 여가합니다. 님의 성모 마리아는 보고 알죠? 그 유명하다는 성모 마리아. 어제 그 얘기 좀 할까? 왜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를 좋아할까? 여기서 걸으실 때 아까도 말했지만 항상 일정한 속도, 옆에 오토바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쳐다도 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시면은 그러면 오토바이들이 알아서 피해가. 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옆을 보고 움찔움찔하는 순간 사고 납니다. 그냥 앞만 보고 가십시오. 성모 마리아상 나왔습니다. 노틀담 성당 대성당인데 이게 1863년도에서 1880년도에 세워진 성당입니다. 높이는 6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직접 가져온 붉은 벽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면 외에도 측면과 뒷면에 볼 게 많다고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에서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요 라인으로다가 요렇게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에펠탑을 건축한 귀스타프 에펠의 작품이란다. 고딕 양식, 아치형, 천장, 타일, 마치 유럽의 어느 기차역과 같은, 호치민에 온 것 같지 않고 유럽의 어느 기차역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당연합니다. 에펠탑이 만든 놈이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안에 가면 유럽 느낌이 나겠죠. 지금 또 운영한다고 하는 게 그게 더 신기합니다. 이 베트남들의 합리적인 정신, 끝까지 뽕을 뽑는 정신을 그냥 저기도 지금 또 그대로 우체국을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뭘 보내보질 않았어 모르겠습니다. 일단 들어가 보면 알겠죠. 예,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치욕이 역사인데 그 역사에 딱 호칭이 딱 박아놓고. 그럼 호칭께 되니까. 근데 내가 그놈을 쫓아내고 그렇죠. 그 집을 샀어. 그럼 내 거야. 그렇죠. 베트남 쪽 보면은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서울칸 들어가야지 우리가. 그래도 집에다 아무 전화 해야지. 여기서 집에다가 안보 전화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는 21세기. 우리는 뭐 쇼핑하고 인생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 통과. 베트남은 딱 적어놓고 내거. 그렇지. 심플하잖아. 굳이 무너뜨릴 이유는 없는 거지. 근데 우리가 충동권 잘 무너뜨렸어. 그거는 그 중요한 위치에 일본 걸 딱 박아놨기 때문에. 그렇죠. 경복궁의 길을 막아놓은. 경복의 길을 막았으니까 걔는 뽑아냈어야지. 네. 좀 다른 문제고. 뒤로 가면은 서점 같은 거 있어. 서점에 가서 앉아있다. 꼼꼼한 새끼들, 벽돌 역시 써지 그냥 만들어 쓰지. 굳이 프랑스에서 가져와가지고 자기 프랑스께 메이드 인 프랑스 좋다고. 메이드 인 프랑스에 또 환장하시는 분들 많잖아. 똥류 있잖아. 요런 거 샤넬 뭐 요런 거 환장하시는 분 많은데, 프랑스가 여기서 한 짓들, 사실은 베트남 전쟁 끝나면서 얼추 사람이 200만 이상 죽었습니다. 프랑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원래 약속대로 그냥 베트남 독립국으로 지위를 인정해달라, 호치민의 그 말만 들었으면 그냥 아무 일 없습니다. 미국인들, 군인들, 예쁜 청년들 5만 이상 죽고, 우리나라 사람들 5천명 전사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무 일이 안 일어났는데, 베트남 전쟁이 없었으면 또 우리나라가 또 우리의 피로 경제적인 이득을 또 안취했다고 할 수 없으니까 발전의 기반을 조금 마련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르겠지만.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굳이 우리 젊은이들이, 그 당시 젊은이들이 피 안 흘리고 좀 더디게 발전하더라도 피 흘릴 이유는 없어요. 내가 때는 파병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가서 돈을 벌어야겠다 이렇게 파병한 것보다는, 야 여기 주한미군 빠져나가면 좋대 요런 생각으로 파병을 한 게 더 컸지.
그러면서 실제로 베트남 전쟁으로 돈을 번 건 일본이야. 일본 놈들이 거기 촘촘하게 군수물자 많이 팔아먹었거든. 건설도 그렇고. 그래서 박정희가 보다 보니까 우리 피는 우리가 흘리고 돈은 일본 놈이 번다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다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뭐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었지. 협상도 많이 하고. 지금 윤 정부는 이제 그런 걸 잘 못하는 것 같고. 여기가 옛날 책 볼 수 있습니다. 글자만 읽을 줄 알면 참 좋은데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책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헌책방 거리가 좀 있긴 한데 이런 거 느낌 너무 좋습니다. 저는 남이 뭐라 그래도 저는 작가이기 때문에 책을 좋아합니다. 이런 소설 쓰는 게 저의 일입니다. 그러나 한 권밖에 못 썼다는 거. 여기로 쭉 가면은 오페라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 가면은 호치민 시청이 있습니다. 시청은 1900년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세워진 구시청사로 현재 인민위원회 호치민 시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치민 시티에 남아있는 프랑스 식민지 시대 건축물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밖에서 밤에 보시면은 불이 반짝반짝한 게 아주 예쁩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호치민 광장이 쫙 이어져서 상당한 장관을 이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치민의 모습들. 호 아저씨, 이분들이 얼마나 이 사람을 존경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존경합니다. 우리가 호치민을 그냥 공산주의자다, 그리고 반공주의자 응오딘지엠 그 두 사람을 비교하면은 응오딘지엠은 개쓰레기, 호치민에 비하면은 발 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면서 호치민이 돌아가실 때 그분의 남은 짐이 신발하고 하나도 없었습니다. 응오딘지엠 지뿐만 아니라 지 동생 그리고 자기 가족 친지 모두 부자가 되어서 미국으로 잘 도망가셨습니다. 호치민은 조국의 통일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남기는 것은 정말로 소박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서도 인민의 재산을 쓰지 말고 그냥 자기 몸을 화장을 해서 남과 북과 중부에 뿌려달라 이렇게 할 정도로 인민을 사랑하는데 그 밑에 있는 위원들이 우상화 시켜가지고 통일했을 때 사이공을 내려와서 통일했을 때 여기에 어마어마한 숙청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숙청을 당하는 사람들이 권력층이냐? 권력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영업자들, 그냥 돈 좀 있는, 땅 좀 있고 건물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프랑스 시청에서 일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어마어마하게 숙청을 합니다. 죽어나가니까 그분들이 재산이 몰수당하고 저기 사상개혁을 시키겠다 해서 우리로 말하면 마오지 탄광 같은데, 근데 강제 노동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있다간 죽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정상적인 배도 아니고 아주 나무 뗏목 같은 배를 타고, 나무배를 타고 바다로 나갑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트 피플이 그분들인데,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런 이념 따위는 그 민족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선 안 됩니다. 이념입니다. 그리고 요즘 또 21세기 지금은 누가 잘 먹고 잘 사느냐, 빠르게 변하는 미래 사회에 어떻게 빨리 대처해서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잘 먹고 잘 사느냐 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이 상황에서 지금은 좌파도 우파도 없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빨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변화에 빨리 순응하는 사람이 있고 순응하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공산주의가 사이공이 함락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보트피플 하면서 5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 한 도시의 인구가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 공산주의, 그것도 이데올로기다. 특히 요즘 세상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쪽에 보시는 게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프랑스의 건축가, 이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페레 가문인지 페레 외전인지 그분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파리에 위치한 것과 똑같은 시기에 지었다, 그래서 알려진 건데, 그냥 오페라 보면 됩니다. 여기 와서 오페라도 하고 이런저런 행사도 하는데 차들이 와서 자꾸 가로막네.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1998년 호치민시티 탄생 300년을 기념으로 전면적으로 리노베이션 했다고 하는데 안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안에 가면은 시설도 최고급 시설과 그 다음에 현대적인 예술 공연을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가끔 가다가 예쁜 언니들이 여기서 사진도 찍고 하니까 그냥 와서 한번 보시고, 아 이게 오페라 하우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요 앞에만 많이 가는데, 요 오페라 하우스 뒤편에 가도 아름다운 식당들이 많습니다. 아름답고 비싼 식당도 많고, 저분은 아름답게 결혼식 사진을 찍는, 얘네들은 웨딩 촬영을 그냥 멋있게 하네. 남자분 나이가 좀 있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 돈이 있어 보입니다. 그냥 뒷모습만 봤을 때 앞모습은 돈은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저분은 이제 인생이 필이 약간 한국 필인데, 아저씨 얼굴에 그려서 조금 한국분 느낌 필 나는데, 우리랑 피가 같은 것 같아요. 여기가 오페라 하우스. 똥꼬이 거리인가 여기가? 그런 거. 여기 똥거리. 저기에 프랑스 대표 가방, 똥 가방이 있습니다. 줄 서 있습니다. 상태 좋은 언니들이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부터 저 백화점부터 쭉 이쪽 거리까지 똥꼬이 거리입니다. 여기는 유명한 명품샵 루이비통부터 백화점, 일단 아저씨 반가워합니다. 안녕하세요. 다 호치민에서 번화한, 이 호치민에서 가장 지나가는 차가 달라. 있어 보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제 방금까지 벤탄시안 근처에서 얼쩡거렸는데, 여기는 일단 그쪽 길하고 길의 규모가 다릅니다. 뭔가 내가 유럽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 살짝 날 정도로 깔끔하게 잘 돼 있고요. 여기 커피숍이나 이런 데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격이 비싸냐? 비쌉니다. 일단 우리 동네보다는 비쌀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진 않겠습니다. 레스토랑도 여기 유명한 레스토랑도 많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형편이 괜찮을 때는 여기 많이 와서 많이 먹고 했습니다. 안쪽에도 맛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알려드리고 싶지만은 귀찮습니다. 또 뭐 파란불이라서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건너고, 저기 멀리 보이는 게 호치민 시청 인민위원회 청사입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세워졌고, 지금 낮에는 뭐 그냥 그래도 낮에도 예쁩니다. 그러나 저녁 되면은 불이 반짝반짝한 게 아주 아름답습니다. 저 앞에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저 앞에 호치민 상이 서 있습니다. 많습니다. 낮에는 얘네들이 햇빛을 싫어하니까 사람이 별로 없고요. 저녁에는 이 거리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다리가 아픕니다. 앉기 전에 일단 딱 봐도 비싸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표시가 안 돼요. 자, 가격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돈가스도 4,500원. 5,000원 합니다. 5,000원 정도. 월남삼 5,000원 합니다. 야, 5,000원이 뭐 비싸냐? 여기서는 비쌉니다. 얼음을 넣어주는 거는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태국에서는 모든 곳에 얼음을 넣어주는데, 네, 여기는 넣어줍니다. 아, 이 식당 좋습니다. 분위기 끝내줍니다. 보십시오.
이 분위기 보십시오. 요게 가격은 후덜덜하고. 가격 뭐 근데- 아니 4,500원인데? 네. 뭐 4,500원이면 이 정도면 푸짐한 거 아닌가? 싸네. 얘 1,000원. 아마 이 식당 요리를 잘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맛있는 음식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 먹어본 것을 시켜봤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예상되는 맛이 있습니다. 맥주입니다.